The Something 6번째 이야기. 또 다른 도전의 시작. 피트는 J그룹 빌딩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도 낯익은 건물이었다. 2년 전 저린 다리를 끌며 구걸을 다니던 길목에 서있던 빌딩이었다. 피트가 자주 앉아서 쉬던 대리석 계단과 비를 피하던 처마 밑자리엔 다른 불황자가 털을 잡고 있었다. 피트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감기는 필름처럼 지나온 2년의 시간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피트의 귀에는 오래전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요? 그때 피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고통이 밀려왔고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미래는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은 날들이었다. 같은 날 단 몇 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자신에게 일어난 마법 같은 힘이 피트의 정신을 2년간이나 지배해온 것이었다. 그것은 낯선 남자의 말처럼 피트 안에 있었던 힘이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이었다. 퍼킨스의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다. 퍼킨스는 책상에 앉은 채 통화 중이다가 피트가 들어오자 급히 화제를 마무리하며 안락 의자 쪽 자리를 가리켰다. 피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퍼킨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피터 앤드루스입니다. 알지점 제임스 사장의 소개로 왔습니다. 퍼킨스요. 둘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 퍼킨스는 피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이상하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굴은 확실히 낯이 익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퍼킨스는 피터를 어디서 만났는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눈치였다. 2시간의 면접 끝에 피터는 결국 퍼킨스에게 인정을 받았다. 퍼킨스는 앞으로 피터가 사용하게 될 다른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누구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솔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2배로 요구되는 일이라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피트는 조금씩 퍼킨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퍼킨스는 피트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피트는 비로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퍼킨스는 처음엔 피트가 위로부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했지만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스스로 피터의 성실함과 솔직함에 기댔다. 같은 고민거리를 놓고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피터의 창의적인 면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피터는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져 매각 고려 대상인 지점 하나를 붙잡고 퍼킨스에게 제안했다. 매각 결정을 6개월간 보류시켜 줄 것과 6개월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백화점 이미지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 매각 대상의 다른 지점들도 자신이 시행한 기획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퍼킨스는 무모할 것 같은 피터의 도전장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또 한 번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웠다. 이미 여러 차례 마케팅 전략을 바꿔가며 회생시켜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한 뒤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피트를 믿어보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게 끌어올랐다. 그러면 혹시 해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신에 찬 피트의 모습이 퍼킨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퍼킨스 씨, 위대한 성공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호전시키는 것에 비롯됩니다. 부정적이라고 해서 피해 달아나면 같은 장애를 만났을 때 다시 달아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면 다음에 올 장애를 미리 치우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극복한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의 지점은 경쟁 백화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권이 좋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밀려난다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매각은 절대 안됩니다. 퍼킨스는 피터의 강력한 주장에 무겁게 쥐고 있던 한쪽 짐을 내려놓았다. 좋아! 실은 자네의 자신감을 확인하고 싶었네. 문제의 지점은 내 치부라고도 같은 거야.
대부분 그곳의 타사 백화점들이 초롱수를 쌓고 있는 지역이어서 모두가 뚫고 들어가기를 꺼려했었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우리 백화점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적다고들 말했어. 결과는 곧 확인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반전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 될 거야. 자네 말대로 장애를 극복하는 기적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 피터는 머리를 저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퍼킨스는 피터의 눈을 마주보았다. 피터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피지점은 피스트리트 명품 매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1년 내내 세일이나 특별 행사 같은 걸 기획하지 않아도 오히려 피지점을 이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고객이 늘어났다. 피지점은 황금알을 낳는 고의가 되었다. 희소성을 가진 명품 매장의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피트와 퍼킨스 그리고 제임스는 함께 고민거리를 멋지게 해결한 것에 대한 축배를 들었다. 퍼킨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는 피트에게만 자신의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피트는 혈연 이외의 사람에게 절대 마음을 트지 않기로 정병이 나 있는 퍼킨스의 가까운 친구이자 업무 파트너가 된 것이었다. 어느 날 퍼킨스의 방에 회장이 방문을 했다. 회장은 퍼킨스와 마주 앉아 회사의 중력들이 처리하는 서류들을 놓고 긴밀한 의논을 하고 있는 피트를 보았다. 그는 눈짓으로 퍼킨스를 불러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퍼킨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피터 앤드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회장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작년에 중책을 맡아 본사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안목이 높으십니다. 회장은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피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상하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 퍼킨스는 회장의 얼굴을 보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다가 회장을 이끌고 방 밖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퍼킨스의 얼굴엔 평소보다 많이 굳어져 있었다. 퍼킨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는 확실히 나를 착각하도록 만들었어. 나는 자네가 회장님의 가까운 핏줄일 거라고 생각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조카를 찾았다든지. 갑자기 공개적으로 내놓기 못하지만 소중한 그런 존재 말일세.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내게 자네를 생명부지라고 밝힌 거지. 그 양반이 오히려 내게 야단을 치더군. 잘 알지도 못하는 인물을 막중한 책임에 부여된 자리를 앉아놓았다고 말이야. 물론 나는 자네가 이 자리에 앉아도 좋을 만큼 유능하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퍼킨스는 잠시 말을 끊고 한숨을 쉬었다. 피트는 침잠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을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퍼킨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해보지만 자네는 내게 착각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제임스에게 들은 이야기로 내가 멋대로 상상한 것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네가 어떻게 그다지도 급속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대해서야. 아무도 자네의 출신을 모르는 상황이 말이야. 우리 회사의 중력은 대부분 출신이 분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네. 출신 성분은 나와 회장님이 인재를 등용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부분이네. 자, 이제 말해주겠나? 자네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네, 그러지요. 피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나서 이내 노래하듯 경쾌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버지니아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자란 마을은 평화롭고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한. 듣고 있던 퍼킨스가 갑자기 손을 내저며 피터의 말을 잘랐다. 아니 부모님이나 이웃 뭐 그런 거 말고 자네가 도대체 누구의 후원을 입고 이곳에 나왔는지 그런 거 말일세. 그러니까 자네를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줄이나 일맥을 말하는 말이야. 누가 자네를 입사시켜 주었지? 피터는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 그는 영상 테이프를 대감게 하듯 현재의 기점으로 과거를 향해 달렸다. 문득 그는 오래전 비오는 거리를 떠돌던 그날의 생생한 기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피트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피트는 그의 질문을 떠올렸다.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요? 피트는 번쩍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퍼킨스가 눈을 둥그랗게 뜬 채로 피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자 가지런히 걸려있는 정장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피트는 옷들을 젖히고 맨 끝에 걸려있는 낡은 코트를 찾아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다. 한 번도 내용을 본 적이 없는 명함이었다. 그러나 명함의 모서리엔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바로 그였다. 피트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사람. 피트는 명함을 눈앞으로 들어올려 처음으로 내용을 읽어보았다. 매튜 모리슨 랜돌프. 그것이 그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다. 피트는 마음속에 그 이름을 새긴 후 퍼킨스의 앞으로 돌아와 명함을 내밀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분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퍼킨스는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네를 입사시킨 사람이 랜돌프란 말인가? 이런 세상에. 그런데 왜 회장님이란 내게 자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지? 피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그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이었다.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별해버리고 말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다. 랜돌프란 남자 역시 제사의 대주주였던 것이다. 피트와 달리 퍼킨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렇지. 자네가 아무런 후광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믿지 않았네. 회장님이 묻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피트는 웃음기 머금 얼굴로 명함을 되돌려 받으며 대꾸했다. 아무도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나 랜돌프 씨조차도요. 왜지? 퍼킨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건 랜돌프 씨에게 전화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퍼킨스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피트는 수화기를 들어 퍼킨스에게 건네며 채근했다. 전화를 걸어보세요. 퍼킨스는 수화기를 받아들고 번호를 눌렸다. 잠시 후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퍼킨스는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다. 아, 랜돌프인가? 나 퍼킨스네. 자네와 내가 사람을 뽑을 때마다 의견이 엇갈린 건 인정하겠네. 그렇다고 이런 수를 써야겠는가? 내게는 미리 기뜸해 주었어야지. 아, 이 사람이 누구야? 피트 말이지. 피트 앤드루스. 뭐라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니. 모두 밝혀진 마당에 시침이 떼기는. 알백화점에서 내가 본사로 불러올린 인물 말일세. 이번 피지점 건으로 내가 자네와 상의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인 줄 모르지? 그래, 어차피 알게 될 테니 말하겠지만 그것도 피트의 생각이었네. 이제 만족하는가? 자네가 이런 식으로 날 이기를 했더니 정말 실망이네. 아, 흥분하지 말라니. 뭐? 아, 그럼 자네가 입사시킨 게 아니라 말인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퍼킨스는 수화기를 얼굴에 떼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피트를 바라봤다. 제가 직접 통화해보는 게 낫겠군요. 피트는 손을 내밀어 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수화기를 건네받은 피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 통화를 시작했다. 랜돌프 씨, 저는 피터 앤드루스입니다. 당신은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한 번도 서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3년 전에 한 거지가 길에서 빵을 구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 수화기 저편에서 듣고 있던 랜돌프는 입을 열어 느긋하게 대꾸했다. 계속해보세요. 그랬어요. 피터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울컥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제사 건물 앞을 지나가는 당신의 옷자루를 잡고 먹을 것을 구걸했던 거지가 바로 접니다. 당신은 제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무엇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당신은 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제게 시간을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랜돌프는 두말할 것 없이 곧 호텔로 오겠다고 약속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퍼킨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피트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피트는 그에게 생수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벌컥거리며 물을 마시는 동안 피트는 다시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 바비의 아버지인 박물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